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오다리입니다. 오다리를 오늘의 주제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에는 치마를 입으면 치마 아래로 보이는 다리가 이렇게 O자로 휘어 보이고 바지를 입으면 항아리처럼 다리 사이에 공간이 떠서 하의를 입을 때 굉장히 고민했었고 스트레스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리에 완전히 밀착되는 레깅스를 매일 입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제가 오다리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오다리였던 제 다리가 정말 천천히 교정되었습니다. 아직도 딱 일자, 젓가락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공부를 했고 이에 더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다리의 원인은 깊게 들어가면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뼈가 휘어 있을 수 있죠. 선천적으로 굽어진 뼈의 경사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굽어진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선천적인 부분은 오늘의 주제에서는 논외하고 오늘은 후천적인 원인에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다리가 되는 원인 중 후천적인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주변에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님들을 보면 오다리가 심하신 분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선천적인 걸까요? 저는 거의 다 후천적인 영향으로 많은 할머님들이 꽤 심각한 오다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후천적으로 과거에는 쭉 뻗은 다리였는데 오다리가 되거나 약간 오다리처럼 보였는데 점점 심한 오다리로 진행되는 경우의 원인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골반의 틀어짐, 골반의 불균형, 하체 근육의 불균형, 하체 근육의 결핍, 심지어 땅을 딛고 있는 발바닥 힘의 위치 등 무수히 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느 부분이 나의 오다리의 원인인지 쪽집게처럼 콕 집어내는 일은 어려운 부분이고 설령 콕 집어 찾아낸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원인 판단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쏟기보다는 본인의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현재의 오다리 개선에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다리의 원인이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그 많은 원인들의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되는 사항은 하체 근육의 결핍 및 근육의 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앞서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심한 오다리를 가지고 계신 할머님들을 보면 근력은 거의 없어 보이는 앙상한 다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저 또한 제가 오다리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하체에 근육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엉덩이는 처져 있었으며 자세도 굉장히 구부정했습니다. 그럼 저의 오다리는 어떻게 개선되었을까요? 오다리 개선 운동을 찾아보시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를 고른다고 가정해도 본인의 다리가 안짱다리 모양인지 항아리 모양인지 고관절의 경사,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심지어 발바닥을 딛고 있는 힘의 위치에 따라 방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방법은 본인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많은 오다리 교정 방법의 궁극적인 전제는 동일합니다. 하체 근력 증가와 충분한 하체 근육들의 이완, 즉 스트레칭입니다. 쉽게 말해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을 증가시키고 그 근육들을 늘려서 펴주는 겁니다. 저 또한 하체 근력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오다리가 점점 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체 근력의 증가만큼 중요한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허벅지라고 가정하고 이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내전근이라고 하는데 예쁜 모양의 다리를 갖기 위해서 내전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웠어요. 그런데 근육은 운동을 하면 이렇게 수축이 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점점점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와 반대되는 근육과는 비대칭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듯 결론은 근력 운동에 걸맞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늘려주는 행위는 추천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다리 교정에 가장 크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운동은 런지와 스쿼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런지와 스쿼트 운동을 자주 하면서 이 두 가지 운동이 다리 라인, 즉 다리 체형 교정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두 단계로 했었습니다. 첫째로 먼저 폼롤러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롤링하듯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근육을 지그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피로가 쌓인 근육의 결들을 구겨진 셔츠에 빗대어 예를 들면 다리미로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듯이 폼롤러로 구겨진 근육을 롤링해주고 다림질된 셔츠를 당겨서 피듯이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간단한데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게 된 이유는 오다리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많고 다리의 모양도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교정법도 많은데 어떠한 방법은 때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시고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다 보니 말이 장황하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